2025년 을사년. 왜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의 국운을 주목하고 예언하였을까? 타노스님도 2025년 을사년 한국의 국운을 두고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 다른 하나는 깨달음의 길이다. 어리석음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길로, 깨달음은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는 국가의 국운과 미래를 위한 길이다. 타노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문화적 번영을 정확히 예측하였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국은 스님의 예언과 같이 갈등과 위기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스님은 어떻게 알고 2025년 을사년 한국의 국운을 예언한 것일까요? 오늘은 타노스님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한국의 국운을 바꿀 지도자에 대한 스님의 예언도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것이다. 타노스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극심한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갈등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경제적 회복과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 전쟁 후, 그리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후 실제로 실현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은 국가를 황폐화시켰지만 전후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그 당시의 한국 경제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고, 이는 한국 경제가 더 강한 모습으로 재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다는 예언이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노스님은 역경 속에서 경제적인 재건과 성장이 가능함을 암시했습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기초를 다졌고, 이후에도 여러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며 더욱 발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계적 기술 혁신과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2025년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 불안정성과 세계적 경제 환경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AI 산업의 성장,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노스님의 예언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빛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류 예언의 실현. 그는 21세기에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킬 것이며 이는 젊은이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문화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시기를 겪고 있었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문화적인 발전보다는 정치적 변화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타노스님의 문화적 예언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 이 예언은 K-팝, K-드라마 등 세계적 성공으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요소가 융합되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의 성공, 그리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인정은 타노스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K-팝은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각기 다른 시기에 세계 음악 차트에서 역사를 새로 썼으며 그들의 팬층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국제영화제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고 한국 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타노스님이 예언한 우리의 문화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은 오늘날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장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한국이 문화적 강국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그 시점에서 한국 문화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아간다. 타노스님은 세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아간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의 길,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어리석음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길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타협과 굴복을 상징합니다. 반면 깨달음은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그는 사회와 개인의 미래가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결국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 예언은 실제로 실현된 바 있습니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압박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깨달음의 길을 따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1945년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길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역사를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다시 한번 정치적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 경제적 불안정, 외교적 위기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키고 다른 일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합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깨달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를 밝히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깨달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갈등의 시기, 새로운 전환점이 올 것이다. 타노스님은 갈등의 시기, 새로운 전환점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예언은 갈등과 위기의 시기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1980년대 초반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노동자들의 불만 등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6월 항쟁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는 타노스님의 예언이 실현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987년의 민주화는 단순히 군사정권의 종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의 억압 속에서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대규모 시위와 항쟁을 통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민주화된 국가로 거듭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타노스님의 예언처럼 갈등의 시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협력과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은 국운을 바꿀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혁신을 이루어내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단순히 한 명의 인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말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가 여러 위기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또한 갈등의 시기, 새로운 전환점이 올 것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예언들이 과연 단순히 과거의 해석에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한국은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해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